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1990년 1인당 GDP가 고작 121달러에 불과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불렸지만 2020년에는 필리핀까지 앞질러 버렸죠. 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끝없이 추락하는 와중에도 이 나라는 2.9%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전 세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두드러졌죠.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던 그날 베트남은 환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는데요. 통일의 기쁨도 잠깐, 베트남이 마주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미군이 뿌린 고엽제로 인해 농토는 황폐해졌고 폭격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는 상상을 초월했죠.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베트남은 20년 가까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원주에 의존했지만 1991년 소련 해체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통일 후 시행한 경제개발 계획은 남베트남 주민들의 호응 부족과 계속된 가뭄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 똑같이 최빈국이던 인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쌀을 수입해 먹었던 것은 기본이고 고위 공무원조차 하루 두 끼 쌀밥을 먹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전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집단 농장제 실패로 자급자족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기에 1979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침공과 중국과의 국경 분쟁까지 겹치면서 베트남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트남 지도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그동안 금기시됐던 시장경제라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유명한 도이모이가 등장했죠. 도이모이는 도이와 머이의 합성어로 쇄신을 뜻합니다.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중국의 개혁개방보다 8년 늦은 결정이었지만 베트남에게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의 정책을 발표한 후 12월 채택한 뒤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 정책의 핵심은 농업 분야 개혁이었습니다. 1988년 토지법을 공포해 국가가 소유했던 토지를 농민 개인에게 나눠주면서 농업 생산력 향상을 꾀했는데 그 결과 쌀 수출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전쟁 직후 해외 원조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던 베트남이 이제 세계 2위 쌀 수출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얽힌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이 수교야말로 베트남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1995년 하이퐁에 가전공장을 설립한 후 한국의 섬유, 봉제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였고 실제로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기업이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2008년 베트남 경제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휴대전화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에 공식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투자로 베트남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휴대폰 제조 거점을 중국, 한국 등에 두고 있었지만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새로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베트남을 택했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박린성은 중국 국경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지리적 이점과 하이퐁 항구 및 노이바의 국제공항과 연결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물류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또한 박린성 정부는 제1공장의 1단계와 2단계에 대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줬고 생산 개시 후 4년간 법인세까지 면제해줬죠. 2009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삼성 박린 공장은 처음에는 비교적 소규모였지만 스마트폰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설비를 지속 확충하며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갔습니다. 2013년 삼성은 베트남에 두 번째 휴대전화 공장 투자를 단행합니다. 북부 타이응우엔성에 건설된 신규 공장은 최신 스마트폰 모델의 주력 생산기지가 됐고 이로써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에만 두 곳의 거대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계열사들도 디스플레이 패널과 배터리 부품 공장을 박린성과 인근 지역에 설립하며 수직 계열화된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이후로도 베트남 투자를 이어가 남부 호치민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가전제품 생산단지를 설립해 TV, 냉장고 등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하노이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준공해 약 2,000명의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등 생산뿐 아니라 기술개발 거점까지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에 구축한 주요 생산 거점만 박린, 타응우엔, 호치민까지 5곳에 달하고 하노이 R&D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죠.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베트남 내 누적 투자액을 매년 경신시켰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 자본은 약 232억 달러를 넘어서 베트남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극했죠.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현재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된 것인데 올 6월에는 통산 20억 대째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성대한 기념식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투자 이후 베트남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입니다. 베트남의 연간 총 수출액은 삼성 진출 이전인 2007년에 약 48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삼성 공장이 본격 가동된 후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며 2010년대 중반에는 연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0년대 초반에는 3천억 달러 후반대까지 상승했죠. 특히 휴대전화와 전자부품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휴대전화가 섬유 제품을 제치고 수출 1위에 오르더니 2023년에는 휴대폰 및 부품 수출액이 약 523억 달러를 넘어섰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삼성전자가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산업 전반으로 보면 2010년에 5%에 불과하던 전자, IT 제품의 수출 비중이 10년 만에 32.2%로 급증했습니다. 한때 농업 중심이었던 베트남이 수출하는 3달러 중 1달러 이상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약 900억 달러 수준이던 GDP는 2023년에 약 4,764억 달러로 4배 이상 커졌습니다. 1인당 GDP도 2000년 500달러에도 못 미치던 것이 2024년 4,717달러를 넘어 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용 창출입니다. 현재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인들을 고용했는데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만 10만 명 이상입니다. 그중 약 70%가 젊은 여성 근로자들로 삼성 덕분에 베트남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 겁니다. 무려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죠. 요약하면 삼성전자 투자 이후 15년간 베트남은 수출액, GDP, 1인당 소득, 고용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농업국이 아니라 세계 공장으로 탈바꿈했고 특히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중심국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괜히 삼성을 두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베트남전이 끝났을 때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두 끼 쌀밥도 먹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의 자녀가 글로벌 IT 기업의 엔지니어가 되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1986년 도이머의 개혁이 있었고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의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죠. 베트남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1인당 GDP 7,500달러, 경제 성장률 연평균 7%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전 세계 스마트폰 공장이 된 베트남의 기적, 그 중심에는 상생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이 곧 삼성의 성공이고 삼성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발전이라는 믿음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